예, 동양 철학을 보면은 서양 철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동양 철학, 서양 철학으로 나뉘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상은 이제 중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는 유럽이고, 그리고 여기 인도, 그리고 여기 아랍이 있죠. 이게 다, 그리고 뭐 아메리카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제 독보적인 것이 서양 철학이고, 여기 견줄 수 있는 것이 동양인 중화 쪽이니까, 물론 이제 인도 이쪽도 이제 뭐 크게 동양이라고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성격상에 이제 같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물론 일찍부터 이제 인도의 불교가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교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특징으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 이쪽에 하고 서양 철학하고의 제가 뭘까 무슨 사상의 귀교를 한다든가 뭐 그런 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어문학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건 오히려 특색이 전 세계 다른 어느 나라 언어보다도 이 중화권 한문 이쪽이 아주 좀 특색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이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 이제 불교 원래도 이제 이쪽하고 이제 소수로나마 비슷할 건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소술 이제 이 단어들을 보면은 이제 편의상 그러니까 일단 엄밀히 말하면 동서양이 아니라고 했지만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도록 하죠. 그래서 동양의 언어는 이 단어들로 보면은 단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어들은. 그런데 서양의 언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것보다는. 왜 단순하냐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동양의 단어는 훨씬 복잡하고 심오한 뜻이 있고 서양의 단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문장이 있죠. 문장. 단어가 아니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전달을 위해서는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동양의 이제 문장은 단순합니다. 상당히. 그런데 서양의 문장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문장에 수식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겹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중근대 철학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난해한 이제 그 사변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죠. 근데 동양은 문장은 다 단순합니다. 근데 다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좀 더 심오하고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쉬운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이제 들어보면은 힘즉리라고 해서 이거 양명하게 나오는 거 마음이 곧 이치 세상 이치이다. 이거 뭐 아주 IMO 보이와 같이 아주 당연한 그런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근데 이거에 뭐냐면은 이런 비슷한 말들이 서양 철학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 그러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은 만물이 척도이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마음이 곧 이치다. 이제 더 정확한 거는 물론 이제 실제로 연구를 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자는 건 하여튼 이렇게 동양 철학 중화 이제 한문을 위주로 한 철학은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요 힘이란 단어하고 요 리라는 단어 이거가 아주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비하면은 서양의 문장들은 단어들은 상당히 단순하다고 봐야 하겠죠. 이제 단순한데 그것들이 이제 문장으로서 복잡하게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양의 많은 이론들이 이렇게 번역되어 오는데 이 서양의 복잡한 그 문장 구조들을 오늘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문 문장처럼 이제 간단하게 딱딱 떨어지는 문장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고 이 문장들. 그럼 여기서 이제 단어들을 다 이제 번역하는데 이 단어들을 어떻게 번역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미국 대통령 관저 하면은 뭐라고 하죠? 백악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 백악관이 뭡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는 뭐 다들 아시죠? 화이트 하우스. 근데 왜 백악관이라고 불러요? 물론 요셉의 번역기 때문에 또 그냥 그렇게 했겠죠. 또 뭐 흰 집, 흰 건물, 좀 올린다고 해서 뭐 그런 정도로 했겠죠. 그럼 이 흰 집이라고 한다고 이 뜻이 완전히 되는가? 근데 우리는 아직 이 단어를 완전히 의미를 다 아는 분이 뭐 전부 다 알지는 않을 겁니다. 한국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게 그래도 대통령 관저로서의 권위가 있어 보이고 흰집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그냥 일반 어떤 좀 추상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왜 백악관은 백자야도 당연히 얘기하지만 이런 게 뭐냐면은 백은 흰 거, 관은 뭐 식당, 여관 무슨 회관 그런 거 당연히 흔히 맞죠. 근데 요 악이 이제죠. 이 백악 흙은 흙인데 흙의 아류 하얀 흙을 얘기하죠.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듀라기 백악기라고 하죠. 듀라기는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어느 산맥 유럽의 산맥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그런 거 같고 그 백악기라는 건 이제 그 하얀 그런 그런 그 흙이 가장 많이 아마 토출되는 그런 지질 시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악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얀 칠이라는 겁니다. 이제 땅에서 캐낸 그 하얀 흙이기도 하지만 그 건물을 허옇게 칠한 백악관, 허옇게 칠한 집이다 이거죠. 근데 여하튼 그렇게 뭐 아주 심오한 건 아니지만은 단순한 흰 집이라는 거 원에는 없죠. 그냥 화이트 하우스라고 했지 무슨 뭐 화이트 무슨 뭐 포슬라인 무슨 도자기 뭐 그런 거 집이다 그런 옛말도 없죠. 간단하게. 그러면 요새 말하는 그 쉽게 번역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로는 왜 그럼 거의 구시대 유물 아닌가? 화이트 하우스라면 그 하얀 집, 흰 집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괜히 원어에도 없는 뜻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더 어려운 말을 만드느냐? 분명히 그렇게 또 반박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우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냥 집으로만 얘기하냐? 아주 그냥 오막살이 집, 뭐 그런 단어들이 영어엔 또 따로 있죠. 뭐 카티지, 뭐 이런 오두막,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우스라는 건 좀 더 뭔가 좀 이제 폭발하는 추상적인 게 있죠. 그래서 미국 하원도 더 하우스 뭐 어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관저 이제 큰 건물 그런 의미도 포함합니다. 하우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가정집의 작은 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범위에 있는 그러니까 화이트 하우스라는 것은 비록 그 단어 자체는 그렇게 뭐 특별한 단어가 아니지만은 이런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상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 글자를 대문자로 씀으로써 그러니까 뭔가 권위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얀 집 뭐 그런 식으로 그 번역하면 그들이 말하는 화이트 하우스라고 부를 때의 그런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백악관이라고 원어의 단어에는 없지만은 좀 의미를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가 오히려 더 이제 원래 미국 사람들이 화이트 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에 대한 그런 이미지하고 더 가깝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꾸 철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예를 들는 게 하나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뭐 읽어보지도 못한 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집에 옆으로 쓰니까 진짜 원래도 니체의 선악의, 예. 원래 이제 60, 70년대 우리 이제 그 학문 도입의 선구자분들이 이제 번역한 거는 선악의 피안이었습니다. 선악의 피안, 니체의. 그러니까 그 원어 굳이 써지만 여기 겐사이츠 본 구트 좋은 거, 구트 운트 위제 나쁜 거, 선과 악의 으로부터의 옌이죠. 옌사이츠, 저기 멀리 있는 거, 그리고 사이드,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선과 악인데, 으로부터의 그 저편이란 말이 더 맞는 번역이라고 해서 요새 들어와서 이제 한글 신앙을 따르는 이제 요새 학자들이 이제 선악의 저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단어는 맞습니다. 근데 니체의 이 책이 여기 저는 안 읽었지만은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번역한 것이 이 책을 안 읽고 번역한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것은 우리가 이승저승 할 때도 이저 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단어지만은 그 단어가 이제 아주 가벼운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요거는 선과 악으로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번민하고 그냥 고통받고 이런 사바색 이런 데에서, 응? 그로부터 저쪽을 가서 그 사이드로 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썼던 피안, 응? 그곳으로부터 멀리 가서 어느 언덕으로 가서, 그냥 안락을 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멀리 가서 이제, 좀 마음을 안정돼 갖는다는 거. 그럼 피안이라는 말이 이렇게 여기서 어울리고 원래의 뜻의 개념을 이렇게 보태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의 뜻이 이렇게 간단하대. 서양의 단어들은 간단한 단어가 많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하지만 문장 중에서 계속 쓰다 보니까 간단한 단어들이 간단한 단어에 개념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그 단어가 때로는 간단하게도 물론 쓰입니다만은 이렇게 좀 심오한 의미도 그 단어 자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저쪽이라는 뜻은 맞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저편이라고 하면 그냥 저편 그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지 그냥 사바세계를 이렇게 어떻게 힘들고 뭐가시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래가지고 힘들게 지내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그로부터 이제 피안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휴식을 마음을 안도한다 이런 그런 뜻까지는 오지가 않죠. 저편이라는 말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목이란 건 뭡니까?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그래도 대충 짐작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저편이라고 하면 이게 저편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우리가 우리 편이나 전의 편이냐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되죠. 근데 선악이라는 그 번민으로부터 피안을 가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책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게 무슨 얘기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보다 그 번역어가 더 심오한 뜻으로 번역을 하는 거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부담을 가는 거 더 증가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원어에서 비록 원래 단순한 단어이지만 서양 그쪽 관습상으로는 훨씬 더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거. 그거를 그런데 서양 원어는 단순한 거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심오하게 발전된 상태에서 문장 안에서 그걸 우리가 번역해 오는데 우리가 그들의 관습에 이렇게 심오하게 발전된 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단어를 그대로 그냥 원래의 단어 그대로 그냥 가져온다. 그럼 우리는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다르게 집합의 개념으로도 다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원어가 있습니다. 원어보다 더 개념이 큰 그런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물론 이 번역이란 게 100%는 아니겠지만은 인간의 생각은 다 철학 용어에도 다 같다는 거, 다 공통되다는 거 그런 건 또 우리가 진리로서 이제 인간은 서로가 다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 공통된 개념을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자체 세상 원래 세상 본질 세계에서 영혼계에서 이렇게 올 때 그때는 거기서는 언어 그 이상의 통신 수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같은 개념들은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어가 있을 때 그거보다 더 어렵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어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100%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97% 뭐 정도 번역해서 뜻을 옮겨왔다고는 해도. 그런데 그 원어가 있을 때 이것보다 더 심오하고 비중 큰 단어로 바꾼다 할 때는 물론 우리가 이 정도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편이한 젠사이츠라는 걸 갖다가 옌사이츠라는 걸 피안이라고 본다. 피자 안자 그냥 그 글자 뜻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원어의 뜻을 갖다 이렇게 포괄 해가지고 원어의 뜻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어가 이렇게 있는데 원어와 똑같은 수준의 다른 우리의 쉬운 단어를 번역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어와 단어 하나하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으니까 결국 원어의 일부만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원어가 있고 우리 번역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번역어는 어차피 우리가 원어 사용자가 아니니까 그 정도 수고, 어휘상의 그런 수고는 해야 되는 겁니다. 원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휘를 우리가 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잃지 않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것이 우리는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학문적인 분야를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니까 여태까지 정치인들이 이제 문자 그걸로 이제 국민을 속이는 것을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만은 뭐 정치인들 아무리 그렇대도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강제로는 못합니다. 강제로 뭐 한자 단어를 못 쓰게 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죠 민주국가에서. 하지만 그냥 출판계 학자 그런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많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중소설도 아니고 이런 철학 아주 심오한 학문의 책에서 이렇게 전부들 이제 어떤 우매한 대중들을 위해서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하겠다 이렇게 자꾸들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단어로 하면 뜻이 제대로 잘 전달되지 않지 않냐? 맞습니다. 전달 안 됩니다. 그건 어쨌든 배우는 사람들
니들 사정이다 이거죠. 이걸 번역하는 이제 요즘의 교수들, 옛날에 그 선각자들처럼 원어의 뜻을 그대로 이제 포괄해가지고 번역하는 그런 분들 말고 요즘 이제 이른바 쉽게 번역한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번역해서 원래의 원전의 뜻을 일부만 이렇게 요 공집합 요 부분만 전달하는 거죠. 받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받는 사람들은 그 원전의 일부라는 걸 잘 모르죠. 물론 대강 원전의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는 듣지만은, 그 이런 교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억울하면 원전을 배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원전을 배워야 이제 완전한 뜻을 안다. 외우지 않으면은 일부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전부 철학이니 무슨 다른 어떤 학문도 전부 이렇게 겉핥기, 맛배기, 쉽게 간단하게 끝나기 그러기로만 하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국내에서 그냥 2차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피상적인 그 정도만 배우게 되고, 결국은 이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교수들과 이 사람들의 후배, 또 외국을 또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그 서양 원외 학문 이쪽하고 같은 이쪽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쪽 교수들, 원어를 배우는 교수들과 그 제자들, 학생들만 따라가서 배우고, 국내에서 외국을 가보지 않는 국내의 이제 그냥 순수 국내 이제 학구파들은 그냥 2차적으로 배운 것들, 그러니까 의미를 걸러가지고 이른바 쉽게 걸르는 그런 책을 가지고 배우니까 원어가 97%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67% 정도가 67%가 그 정도로 아마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른바 쉽게 번역한 걸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학문을 이제 쉽게 번역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아주 대중들이 그렇게 기초상식, 자기 수준에 맞는 기초적인 교훈 같은 거, 그런 거를 배운다는 거, 가령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그런 거야 쉽게 가르쳐서 그 정도 하나만 외우게 하는 건 그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 우리 국가가 학문적으로 이제 독립적으로도 우리 스스로에서도 이런 이제 1차 창조적인 학문을 계속 나오려면은, 여기 서양의 이쪽 학문들은 우리가 그냥 우리 원어를 거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도 다 자체 내에서 다 소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원어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층이 또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일부 그냥 유학파들 몇몇 후배들, 같은 외국 대학 후배들, 이런 사람들에서 그 일부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또 창조적인 사람이 반드시 나오란 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계층이 폭넓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뭔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에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이 탁 넓게 뿌려서 그 중에서 나오면은 거두는 그런 것이지, 창조적인 학문과 문학도 그렇고, 어떤 밭에 어느 한 포기에다가 비료를 이제 집중해 준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특출나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적 독립의 완전한 민족 정신이 그런 이제 근대 이제 정신적인 학문들을 이룩한 나라들과 견줄 수 있고 나란히 그럴 수 있는 민족 정신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 자체로서 이제 원어의 의미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다소 좀 그래도 원어보다도 더 지적인 어휘를 우리가 쓰는 부담을 갖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어휘를 쓰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학문적인 문화민족으로 세계사에서 앞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